부동산에서 투자, 건강, 그리고 언론까지 우리는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공포의 구조를 하나하나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해온 이 분석은 과연 안전할까요? 공포의 위험성을 비판해온 이 이야기는 그 구조로부터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석 역시 공포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어떤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공포를 조장하는 컨텐츠가 작동하는 방식은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어떤 문제를 딱 제기하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뭔가 거대한 숨겨진 구조가 있다고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는 식의 위기감을 조성하죠. 어떠세요? 이 구조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분석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분석 역시 공포라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 뒤에 숨은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꼭 인지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했죠. 다시 말해, 우리 또한 바로 그 구조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특정 나쁜 사람, 즉 가해자를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선과 악,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세상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죠.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고 다른 누군가는 순진하게 속는다. 이런 구도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현실에서는요,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시스템 안에서 공포의 소비자이자 동시에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 친구에게 보낸 공유 메시지 하나, 또 대화 중에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공포의 구조를 계속 유지시키는 연료가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 시스템의 아주 능동적인 참여자인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어떤 개인의 도덕성이나 의지가 약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포는 사실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반응에 가깝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극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위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생존을 위한 아주 오래된 본능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속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공포라는 감정을 아예 없애거나 피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죠. 진정한 목표는 내 안에서 공포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바로 인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스러운 감정인 공포는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위험한 것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 순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포를 느낀다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저 하나의 신호, 알람일 뿐이에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공포라는 감정을 객관적인 사실과 똑같다고 믿어버리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회로는 정지해버립니다. 이건 확실해, 틀림없어 라고 단정짓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반응만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정보나 정확한 팩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본질은 정보의 양이나 정확성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정보의 싸움이 아니라 속도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 속도와 이성적인 판단 속도 사이의 대결인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공포는 언제나 이성보다 한 발 빠릅니다. 이 불리한 속도의 싸움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기술입니다. 방법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즉시처럼 행동을 재촉하는 말을 들으면 일단 한숨 돌리며 멈추는 겁니다. 둘째, 반드시 100% 같은 절대적인 확신에 찬 말을 들으면 의식적으로 한 발짝 거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서 불안감이 막 증폭될 때는 중요한 결정을 잠시 미루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질문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모든 정보를 통과시키는 아주 강력한 필터가 되어줄 겁니다. 이 분석 시리즈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를 드리거나 더 똑똑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상태, 그 단단한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었죠.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보를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을 소비하고 있는가? 물론 세상에는 실제 하는 위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부풀려지는 모든 불안이 그 위험과 똑같은 크기를 갖는 것은 아닐 겁니다. 특히 팔리기 위해 잘 가공된 공포는 언제나 한 걸음 물러서서 의심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